고교학점제와 진로 설계 설명회 강의를 진행하게 될 EBS 입시 대표 강사 윤유구라고 합니다. 예, 진로진학 상담교사 장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고교학점제와 진로 설계 설명회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궁금한 점이 되게 많을 겁니다. 일단 출발은 고교학점제가 뭔지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장성민 그렇죠. 선생님, 고교학점제가 뭔가요? 몰라요. 예? 예? 이게 보통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허. 우리 선생님들이 질문하면 그렇죠. 다 몰라요. 정말 이게 뭔지에 대해서 맞아요. 뚜렷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빙의된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래도 선생님이 진로진학 상담교사니까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의 진로에 맞춰서 학교에서 개설되어 있는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해서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를 고교학점제라고 합니다. 오호, 뭐 어쨌든 어렵게 이론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진로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진로라는 이야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죠? 진로가 뭐예요? 진로. 자신의 길을 개척한다. 좋아요. 그 진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고 싶으냐가 가장 중요한 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는 나의 진로를 어떻게 세팅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현장에서 만나는 고등학생들은 진로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너무 무시할 필요는 없는데요. 보통 이 학생들이 보면 자신이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모님 의견이 아니면 선생님 의견, 친구 의견이 또 반영이 돼서 학생들이 진로를 설정하게 되는데 그래도 막연하죠. 왜냐? 그렇죠. 계속 변하니까. 그리고 이게 맞나? 이런 계속 퀘스천 마크를 달면서 학생들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교학점제와 진로 설계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제발 딱딱하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고교학점제와 진로 설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진로가 고등학교 3년 내도록 똑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청소년인데 진로가 확정되어져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설계를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맞아요. 제가 학생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선생님 저는 진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너무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의사가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아나운서가 되겠다. 이렇게 뚜렷하게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정하지 못해서 이거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 아들은 왜 정해지지 않았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 아들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진로를 못 정했는지 저 너무 답답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진로라는 게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친구도 있지만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오늘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어가면서 자신의 진로에 맞게끔 진로를 설계해 나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고교학점제를 진행하는 이유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이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진로 설계라고 하는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는 이유도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있어요.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미래 계획, 여러분들의 진로 설계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바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다. 왜냐하면 설계의 주체는 바로 여러분들이니까. 얼마든지 설계도 바꾸는 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될 거야 라는 것보다는 진로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제가 선생님 학교에서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진로를 설계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획하고 있는지를 이따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경고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렇게 무섭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자, 어쨌든 진로 설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해볼 텐데 이 진로 설계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이제 진학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로 설계를 이야기를 할 때 전제되어지는 이야기는 나는 어떤 대학을 갈까?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까? 이걸 또 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나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대학이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대학에서는 뽑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뽑고 싶은 학생들을 크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 세 가지 첫 번째가 학업 역량, 두 번째가요 선생님? 진로, 역량. 아, 그렇죠. 진로, 역량. 세 번째가 공동체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년을 보내고 대학을 진학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대학에서 너의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떤 능력을 보여줬니를 체크할 텐데 그 체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업 역량이 있냐 없냐, 진로 역량이 있냐 없냐, 공동체 역량이 있냐 없냐를 따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겠죠. 선생님 학업 역량이 뭔가요? 공부요. 아니 오늘 너무 고등학생 빙의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그런 컨셉으로. 좋습니다. 학업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포커스가 되는 건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생활 자체에 대한 학업 역량이라고 보기보다는 대학 교육을 충실하게 이수하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학업 역량에서 보여줘야 할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면 나에게 진로 역량과 대단히 연결고리가 가진 지점이죠. 탐구력이 있냐 없냐를 본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진로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자신의 진로와 전공에 관한 탐색, 그리고 노력, 준비 정도가 되겠죠? 네. 사실 이게 진로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계열 전공적 합성에 자꾸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글자에 현혹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이 굳이 저기다가 전공적 합성 옆에다가 계열이라고 적어 놓은 이유는 전공적 합성보다는 계열적 합성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진로 설계의 핵심도 바로 계열적 합성 정도에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선생님 고등학교 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고등학교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친구들과 협업해서 공동체 역량을 길러내는 거, 그 다음에 자신의 진로를 딱 설계하는 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독서죠. 네. 그렇죠. 정답. 그래서 이 독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텐데 선생님이랑 장성민 선생님이랑 윤jun구 쌤이 막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진로 역량을 보여주고 진로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이 내용은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실제로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들의 책을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진로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서울대에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을 가든 이런 컨셉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이야기 서울대학 그 대학에서 교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다른 건 볼 필요 없고 미증복 도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 가운데에서 한 명만 읽은 책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방금 선생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책들을 읽는 것이 진로 설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이거죠. 선생님은 도대체 뭐가 궁금하시죠? 뭐가 또 너무 뜬금없는데 갑자기? 네, 장성민 선생님 학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애들한테 궁금한 거 찾아주는 거예요. 그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진짜 진로 설계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진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힘을 길러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독서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는 아까 의사가 되겠다, 약사가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아나운서가 되겠다. 하지만 이렇게 정한 친구들의 이 공통점을 보면 의사도 마찬가지로 환자가 있어야 되고 교사도 학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갖고자 하는 이 직업이나 이 진로는
모두 다 더불어가는 삶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오, 좋은데요? 예, 그래서 조금 미시적으로 약간 좁게 진로를 생각하는 것보단 좀 더 넓게 그리고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를 찾는 방법으로 선생님이 선생님 학교에서 학생들과 지도했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소개해 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제목은 관심 키워드로 진로 진학 설계하기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딱히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 그래도 적어도 내가 어느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더불어가는 삶, 더불어 사는 삶을 주제로 해봤을 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사회적 약자라는 키워드를 던져주고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게 해봤어요. 그러면 사회적 약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정의? 혹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 아세요?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것은 주류로 불리워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긴 하겠지만. 맞아요. 이렇게 대답 아주 교과서적으로 정답처럼 얘기해 주시는데 이렇게 대답을 보통 학생들이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정해진 답을 얘기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사회적 약자의 정의를 한번 내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학생들이 그래도 대답을 좀 할 수 있게끔 해보면 사회적 약자의 정의는 잘 떠오르진 않지만 사회적 약자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인물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사회적 약자인지에 대한 개념은 좀 많이 갖고 있죠, 이제 학생들이. 맞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장애인을 이야기도 하고 난민을 이야기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어떤 이분들의 어려움이 있을까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보고 자신의 경험들을 생각해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맨 위에 보이시는 자료는 외면받는 저상버스라는 뉴스 자료를 통해서 이 저상버스에 잘 오르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는 휠체어를 탄 이 분들에 대한 이야기고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려운 키오스크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혹시 윤용호 선생님 네. 편의점 가보셨나요? 네. 편의점 갈 때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편의점에 딱 들어가서 콜라 골라낼 수 있나요? 없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부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부터가 바로 여러분들의 진로를 설계하는 거의 주제 첫 번째 주제가 또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외면받는 저상버스와 관련해서 한 친구의 활동을 한번 같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포커스나 포인트를 좀 잘 잡아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지금 선생님들이 개별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건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 가운데에서 질문을 찾고 그 질문 불편함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진로 설계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정말 보통의 학생들의 케이스로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보도록 합시다. 예, 아직 우리 근데 진로하는데 아직 뚜렷하게 내가 무엇이 되겠다 없어요. 자, 그거에 중점을 주시고 사회적 약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자, 사회적 약자에서 우리가 저상버스, 그래서 저상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탐구 동기를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 화면에 사진 보이시나요? 그러네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 보이죠? 이게 저상버스에서 내려왔을 때 보도블록으로 올라갈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네요. 그렇죠. 버스가 출발하면 큰일 나죠. 네. 예, 이런 그러네요. 문제들, 네. 이런 문제들을 보고 이것을 저상버스와 관련된 법규를 저상버스 제작업체는 과연 지키고 있는지, 버스 정류장의 위치가 저상버스를 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호기심에서 시작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다양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죠. 그래서 저상버스에 관련 법규를 직접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버스의 회사에 전화를 직접 해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보통 좀 두려워하기도 해요. 이분들이 과연 대답을 해줄까? 맞아요. 예. 하지만 전화를 하면 대부분의 열심히 민원으로 해결되는 예. 거니까. 그래서 대부분 의견을 다 주신다는 그럴 거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그런 자료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속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버스 정류장들을 확인하고
불편함을 확인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이 친구들이 한 거는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잘 지켜지고 있는 버스 정류장과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버스 정류장을 구별해서 배리어 프리 지도를 제작하고 이것을 관공서에 알리고 이런 활동을 진행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아직은 뚜렷하게 내가 어떤 진로를 할지 고민하지는 않지만 이 활동을 통해서 여기서 또 이제 재미있는 건 우리 서울시 교육청이 정보를 너무 많이 또 오픈해주고 있거든요. 바로 여기서 보면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를 가보거나 그 다음에 어디가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대학의 학과에 대한 정보들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또 대학들마다 RO이라든지 홈페이지에 되게 많은 정보들을 탑재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직접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지금 관련된 활동과 함께 내가 어느 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당연히 진로 선생님들이 어디 가라든지 진로진학정보센터를 안내는 해주지만 들어가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한 활동이 어느 학과랑 연관이 있는지를 직접 찾아주셔야 이게 바로 진로 설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가 포커스가 되는 거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도와준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학생이 각자의 길을 찾아내고 그래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 그게 진로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선생님이 장성민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선생님들이 어떤 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냐면 이른바 뇌의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뇌 구조는 뭐 뉴런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를 하고 그것이 연결되어서 시냅스를 형성하게 될 텐데 포커스는 두 번째 나오는 그림을 잘 보시면 첫 번째는 각각 떨어져 있던 뉴런이 선생님이 장성민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무언가를 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 안에서 새로운 신경망 뉴런 시냅스가 형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다음에 반복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견고한 사고 패턴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계속 생각의 패턴이 남들보다 훨씬 빨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흐릿해지겠죠. 그러니까 장성민 선생님이랑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진로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뇌를 사용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진로 설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내가 이게 왜 불편하지? 그렇죠. 그러면서 경험을 해야 되는 맞아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경험이 새로운 사고 패턴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방금 장성민 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관심사에서 나의 의문점을 찾고 그 의문점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자료들, 어디가 자료들, 그리고 서울대 아로리 웹진 뭐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를 가야 되지? 그렇죠.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고교학점제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진로에 맞춰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고민하는 게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제일 큰 고민이죠. 예, 근데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미 자료를 엄청나게 주고 있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학생들이 그걸 직접 찾아가서 보질 않는다라는 거죠. 선생님들이 아무리 소개해줘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보는 자료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찾아서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경험은 경험이 아니라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서울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 학교에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입학 설명회 하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때 듣고 지금은 모르겠다. 어디에 들어가면 되냐? 바로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앞부분에 내 관심사를 찾아내서 궁금증을 찾고 불편한 점을 해결하고 이런 것도 다 동일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교육과정 표를 보는 건 되게 딱딱하고 재미없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액션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기서 네. 또 하나 더 아까 윤용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가 진로만 바라볼 수가 없거든요. 바로 진학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진학을 절대 또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들은 또 재밌게 홈페이지에 다 오픈해 줬어요. 우리 학과를 지원하려면 적어도 이런 과목은 꼭 들어주고 오세요라고 이미 안내를 해줬다는 거죠.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서울대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런 자료들이 업데이트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료들을 확인해서 아 내가 적어도 기계공학부를 진학하고 싶다면 적어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떤 과목들은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셔야지 정말 좋아하는 것만 선택했다가는 지원조차 하기도 힘들어질 수 있는 일이 그렇죠.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이냐는 매우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 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내지는 내가 앞으로 가게 될 고등학교에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져 있는지도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없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과목 수가 워낙 많으니까 개별 학교에서 이걸 다 개설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서울시에서 만들어내는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걸 신청해서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열려 있거든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과정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정보는 되게 다양한데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자꾸 찾아가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과목을 선택하게 하는데요. 지금까지 과정이 선생님도 선생님 학생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키워드를 잡고 그 관심 키워드를 토대로 활동을 진행하면서 진행하는 이 경험 속에서 내가 어느 학교에 어느 학과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런 과도 갈 수 있는지 저런 과도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질문할 게 있어요. 사회적 약자를 키워드로 줬는데 왜 갑자기 기계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도 가능하다고 하는지 이런 친구도 많이 묻거든요. 맞아요. 자, 그러면 기계공학부는 어떤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또 여기를 지원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 약자와 관련되어진 기계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좀 전에 저상버스 했을 때 휠체어만을 가지고 또 관찰하다 보면 좀 더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턱을 휠- 넘을 수 있는 그렇죠. 턱을 넘을 수 있는 휠체어? 그렇죠. 그러면 바퀴가 로봇처럼 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네요. 그렇죠. 이런 창의적인 생각도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견이 조그만 해가지고 정보가 조금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진학할 수 있는 과가 한정되어 있다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대는 융합적인 시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과, 이과 구별도 없는 세상이잖아요, 지금요. 근데 학생들은 자꾸 구분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문과든 이과든 융합적인 걸로 다 연결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진학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지식의 확장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돼요. 융합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되지만 정확하게는 개별 고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떤 식으로 어떤 영역으로 확장해 갈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A는 A고 B는 B야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좀 생기게 돼요. 국어는 국어고 영어는 영어고 과학은 과학이야 뭐 이렇게 고정관념이 좀 생기게 되는데 이게 학문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경계가 조금 애매해지거든요. 경계가 느슨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장점은 뭐냐면 학문과 학문 간의 과목과 과목 간의 경계가 조금 느슨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식의 확장이 조금 더 쉽게 일어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난 생명공학을 전공으로 할 거예요. 난 생명공학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한테 가장 중요한 과목은 뭘까요? 생명과학이요. 근데 생명과학을 전공으로 하는 이 학생한테
어떤 학생에게는 컴퓨터가 훨씬 더 중요한 과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학생의 진로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과학의 영역에 있어 계산생물학자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은 생명과학도 중요하지만 계산생물학, 컴퓨테이셔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정보들을 컴퓨터 처리를 해주는 생명과학자. 그러면 이 학생한테 컴퓨터 능력이라는 게 엄청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학문의 경계가 조금 희미해진다라고 하는 걸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대학에서는 지식의 확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고교학점제를 학점을 선택하고 과목을 선택하면서 이런 지식의 확장이라고 하는 영역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윤윤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생명과학부에서 지금 컴퓨터 쪽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무조건 옳다라고만 바라볼 수는 없는 세상인 거예요. 왜냐? 영어도 중요하거든요. 이 생명과학의 베이스가 결국에는 원서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설계하느냐가 포커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방금처럼 고정돼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과목을 또 연결시키고 가면서 융합적인 사고로, 융합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고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딱 올라갔을 때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과, 비교과를 구분하는 거예요. 사실 교과 활동은 이거고요. 비교과 활동이 이거예요 라고 하는 구분을 하기 시작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식의 연계라고 하는 지식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딱 끊어지거든요. 분절되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 교과든 비교과든 둘은 항상 크로스 체크가 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은 항상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필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방과학교를 학교에서 했다면 거기서 독서를 진행한 거, 그 다음에 그 독서에서 자본주의의 한계에 대한 고민을 했고 자본주의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 영역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 그럼 복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뭐야? 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될 거고 그런 공유경제의 다양한 여러 가지 사례 가운데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 따릉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 이 심층 분석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공유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의 꿈이 사회적 기업, CEO, 진로 설계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기본적으로 교과에서 배웠던 것을 비교과로 끌고 가고 비교과에서 배웠던 걸 교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 그러니까 경계가 희미한 것.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건 엄청 안 쉽죠. 그렇죠. 우리나 이렇게 말하니까 쉽죠. 이 학생들한테는 이게 경계가 모호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교과는 이거, 비교과는 이거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학교 생활에서 이 경계를 넘나들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뭐지? 자,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어져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민한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한 과목 내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경험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교과, 비교과.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특화 프로그램들이 다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과, 비교과 구분하지 않고 열심히 경험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이 강의를 처음에 의뢰를 받고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런 진로진학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고교학점제 연관해서 근데 너희들과 함께 우리가 한번 먼저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한번 오픈해 보자. 우리도 할 수 있어.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자. 그래서 저희 학생들하고 열심히 한번 달려봤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자, 학생의 관심사를 봤을 때 이 친구는 2016년도에 경주에서 일어났던
2017년도 포항에서 일어났던 지진. 이때 이 친구들이 바로 초등학생이었대요. 근데 그동안의 지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안 뒀었는데 이런 거를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나서는 아, 심각하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지진 피해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시점부터 학교에서도 지진 대피 요령이라든지 지진 관련된 교육을 많이 했던 기억나시죠? 맞아요. 네. 네. 그러고 나니까 이 친구가 교육을 많이 듣는데 보통 친구들은 흘려듣겠죠. 여전히. 근데 이 친구는 이 생활 속 안전교육이라는 이런 지진 관련된 교육을 들으면서 한번 고민을 해본 거예요. 아, 왜 자꾸 지진이 발생하면 책상 밑으로 숨으라고 그러지? 그리고 그렇죠? 예, 머리 위에 가리라고 그러지? 머리를 가리라고 그러지? 이걸 고민한 거예요. 왜 똑같은 많은 교육 자료들이 왜 이렇게 대처를 하라고 할까?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그냥 무심코 넘어가거든요. 그냥 무심코 바로 책상 아래로 들어갔는데 이 친구는 고민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이 문제 제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당연한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친구가 그거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진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물체가 낙하하면서 머리에 피해를 그래서 쓰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할 때 진동을 조금 줄일 수 있다면 자연재해가 그렇게 호락호락은 하지 않지만 이 친구의 아이디어는 그 진동을 좀 줄일 수 있다면 우리가 좀 그건 좀 획기적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바로 액션, 행동으로 옮긴 거는 바로 내진 설계가 되겠군요. 내진 설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내진 설계라는 용어는 많이들 들어보고 사용하는데 이 안에 구조, 그래서 내진 구조, 재진 구조, 면진 구조 이런 건 처음 듣죠? 네. 저도 이 친구 때문에 처음 알게 됐어요. 내진 설계하는 과정에서 내진 구조라든지 재진 구조, 면진 구조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교사를 하면서 제일 그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막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하다 보면 정말 잡학다식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죠. 모르는 게 없어 이제. 오히려 저희도 학생을 통해 경험을 하게 맞아. 되면서 엄청 공부를 하게 되니까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친구는 또 다른 고민을 한 거예요. 자, 어떤 고민이죠? 초고층 건물 딱 생각해 보세요. 강풍에 의해서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네. 쓰러지나요? 안 쓰러지죠. 안 쓰러져요. 왜 안 쓰러질까? 또 고민을 한 거예요. 왜 안 쓰러지죠? 예, 저도 이 친구 때문에 알았는데 바로 궁금하네. 액체 동조형 기둥 댐퍼라는 이러한 모양의 옥상에다가 설치를 해서 이 안에 U자관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바로 여기 자세히 그렇죠. 물의 관성을 이용해서 바로 건물의 중심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고층 건물에는 이러한 공법이 있고 신기하네. 이 친구는 이러면서 나름대로 논문까지 막 열심히 찾아 읽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 정도 논문 읽고 할 정도면 공부를 엄청 잘하는 학생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학업적 역량은 우리 우선은 오픈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런 고민하는 친구, 그다음에 이 친구가 이 논문을 읽어가면서 또 고민해도 왔던 거는 이 물의 양을 어느 정도로 주면 좋을까? 혼자 이렇게 고민을 하는 흔적들을 계속 남겨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 것을 수식을 세워가면서 학습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맞아요. 이게 바로 좋아하는 관심 키워드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진학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진로 설계라고 고교학점제 그리고 과목 선택, 진로 설계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어설픈 것들을 고민을 하는데 이 진로 설계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관심이 가는 건 그걸 공부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분야를 내가 알고 싶은 분야가 예를 들어서 이런 내진 설계 막 이렇게 어려운 파트로 가진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나는 아이돌이 되게 궁금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돌의 생태계,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 아이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에 대한 이야기, 무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궁금해하면 돼요. 그 궁금함을 해결하는 과정을 진로 설계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너무 이렇게 학술적이거나 학문적이거나 막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아까 뭐였죠? 액체 동저형 기둥 댐퍼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너무 하지 말고 이건 자기가 좋고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진로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드립니다. 예, 이 친구가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혼자 3D 설계를 하고 뽑아보면서 나름대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P파, S파, 이 지진파를 직접 한번 구현해내고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구현하는 모습. 그리고 나서 이제 액체 동조형 기둥 댐퍼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작 과정에 이렇게 자세하게 꼭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이 친구가. 자기 정말 열심히 했다고. 그러면서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진동에 의해서 이 물의 관성을 이렇게 이용해서 초고층 건물을 유지할 수 있다. 아니 이렇게 해놓고는 이거 지금 흔드는 건 수작업으로 흔들고 있는 예, 거예요? 예, 예. 자, 이 과정이 충격적인데? 맞아요. 근데 완성품을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이 친구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뭔가를 보여줄 때 완성품을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맞아요. 절대 그러면 그렇지 안 않아요. 돼요. 이 친구도 결국에는 뒤에 보면 어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실패한 경험을 갖게 되거든요. 중요한 건 뭐라고 돼 있죠? 실패 이유. 이것에 대해서 또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중학생, 예비 고등학생, 뭐 고등학생들을 만나보면서 선생님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뭐냐면 발표해봐 내지는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자꾸 실패하면 어떡해요? 이거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직업이 뭐냐면 학생이에요. 학생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배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배운다라는 말은 전제로 깔리는 게 뭐냐면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잘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완벽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돼요. 아까 그 학생처럼 진동은 수건에 싸서 이렇게 흔드는 거 괜찮아요. 그게 뭐 어때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것이 진로 설계다라고 하는 걸 좀 안 잊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조금 쉽게 또 한번 가볼게요. 남학생들이 보통 어머니하고 좀 많은 마찰을 일으키면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죠? 공부 외적으로 뭐죠? 게임. 아, 이 게임 남학생이니까. 그렇죠. 남학생이니까 남학생은 특히나. 게임이죠. 근데 이것도 고정관념일 수는 있지만 남녀 구분 없이 맞아요. 이 게임 때문에 부모님하고 좀 그렇죠. 맞아요. 얼굴을 붉히는 일도 일어나는데 근데 이 게임조차도 우리 진로 활동으로 맞아요. 승화시킬 수 엄청 있다라는 좋아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게임을 즐기는 거에서 그치지 마시고 이 게임 속의 캐릭터들을 분석해 보는 거 좋지 않나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그렇죠. 캐릭터 분석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요즘 게임들은 대부분 다 세계관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게임의 세계관이 뭐야? 그러면 이 게임의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는 신화는 뭐야? 라고 이런 것들을 타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고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걸 난 세상에서 가장 잘 알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게임의 스토리라인을 구성해 보게끔 하는데 그런데 이때 또 게임의 스토리라인을 구성하려면 또 뭐가 바탕이 돼야 되냐면 독서라는 거죠. 맞아. 그렇죠. 그 독서가 또 여러분들한테 이런 영향을 미쳐요. 근데 만약에 독서도 하면서 캐릭터 분석도 하고 스토리라인을 짜가지고 자신만의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보신다면 또 마찰도 줄어들 수 있고 여러분들의 진로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한 이야기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래프화 시켜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에스파, 피파 맞죠? 네. 나 오랜만에 들어서 에스파, 피파, 진동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개별 학생한테는 과학 실험이었죠. 그죠? 이 과학 실험이 과학 실험으로만 끝나면 진로 설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내가 과학 실험하는 걸 실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에 갖다 붙여보는 거예요. 내가 동아리 활동하는 것과 내진 설계에 대한 어떤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지식과 지식 간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과학 실험은 내 화학 시간에 내 물리 시간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지? 그 다음에 방금 장성민 쌤이랑 선생님이 진짜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독서. 책을 읽지 않는 학생은 똑똑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똑똑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모르는 걸 아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모르는 걸 아는 과정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 실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당연히 내가 가고 싶은 학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로 활동으로 연결되겠죠. 그럼 진로 활동에서 탐색한 내용도 나올 거고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도 나올 거고 이렇게 쭉 연결되면 내 고등학교 생활이 하나의 마인드맵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험과 지식의 설계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진로 설계할 거예요? 출발점이 잘 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궁금해하는가? 나는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 거기에서 출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경험과 지식의 설계도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너 도대체 뭘 궁금해하고 있니? 그냥 이게 그냥 나 이거 궁금해 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진로 영역이나 진학의 영역으로 가게 되면 지적 호기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럼 이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활동들을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게 표현만 다를 뿐이죠. 여러분, 지적 호기심 이 단어보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 이제 문제점 맞아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걸 내가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하는 노력. 이게 바로 지적 호기심인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지적 호기심을 우리가 학교 생활 안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내가 궁금한 건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내가 궁금한 건 어떻게 수업으로 연결되죠? 그럼 수업에서 궁금한 것들이 어떻게 독서로 이어지죠? 그럼 독서가 내가 책을 읽는데 사실 고등학생이 어려운 책을 읽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책 어떻게 해결하세요? 근데 이 독서가 또 어렵다 쉽다 이 개념도 사실은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이게 독서는 저는 만화책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만화책에서도 충분히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편견들, 그러니까 어렵다 쉽다 이런 것도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읽어낼 수 있는데 그걸 좀 깊이 있게 가냐 못 가냐의 문제. 하지만 또 부족하면 뭐예요? 친구랑 같이 읽으면 되잖아요. 또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적인 걸 잘 몰라서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갈 때는 질문이라는 걸 하세요. 이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친구나 선생님께 질문해 가면서 같이 함께 아까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더불어가는 삶. 예. 그게 이렇게 연결된다고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독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방금 이제 장성민 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혼자 어려운 책을 읽는다는 건 한 페이지 읽고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똑해지는 과정들에 있어서는 한 페이지 읽고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친구와 같이 읽으면 이게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돼요. 근데 고만고만한 두 놈, 세 놈이 모여가지고 해봐도 답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선생님과 함께 방과학교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 이거 그 고교 학점제에서 여러분들이 진로 설계를 할 때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뭐냐면요. 학교에서 선생님, 저랑 책 같이 읽어주세요. 저 이 책 너무 어려운데요. 선생님 이 책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저랑. 방과학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과 함께 어려운 책, 전공서적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죠. 아는 만큼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전공 영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똑같은 책을 읽어도 더 깊은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무언가를 하세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보고서도 만들어 보고요. 보고서를 만들다 보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훨씬 더 깊게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진학이랑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꿈이 뭐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까 또 진로가 뭐니? 무슨 거죠? 진로가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몰라요.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몰라요. 내지는 전 CEO요. 전 의사요.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고3한테 물어봅니다. 너의 진로가 뭐야? 넌 뭘 하고 싶니? 전 의사요. 전 CEO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초등학생도 CEO, 고등학생도 고3도 CEO. 초등학생도 의사, 고등학생도 의사, 고3도 의사.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생이 되었다라는 건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전문적인 지식, 진로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 영역에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를 수밖에 없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생님, 제 꿈은 CSO예요. 선생님, 제 꿈은 CMO예요. 선생님, 저는요, CFO로 꼭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왜 그럴까요? 그건 그 영역을 알고 공부한 사람만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됐죠? 그게 우리가 진로가 점점 심화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고교학점제 가운데서 진로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파트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분야를 좀 깊이 공부해 보는 거. 그러면 점점 더 어려운 책을 읽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교과와 비교과, 경험과 지식을 하나로 융합시켜 갈 수 있는 능력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야기 좀 더 할 게 있나요? 그럼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좀 제 거 좀 보여달라고 얼마나 빨리 많은... 해주세요. 자, 이제 좀 또 쉬운 부분.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또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여러분들 교실 안에서 한번 볼까요? 교실에 다 칠판이 있잖아요. 그 칠판에서 보면 이 화이트 보드판이라든지 칠판을 보다 보면 빛 반사가 좀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 친구들은 그래서 이쪽 교실 구석탱이 있는 학생들은 칠판이 안 보이죠. 그렇죠. 또 성적이 안 나오면 전 칠판이 안 보여도 그렇게 핑계가 또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런 핑계를 대는 학생이 있다고요? 예. 그래서 화이트보드판에 이 빛 반사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 그래서 되게 신박한 접근인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 이제 학생이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냐면 바로 빛. 그 다음에 물리에서 나온 반사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중슬릿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화이트보드판에 다 뺏겨내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너무 반사가 심하니까 제가 새롭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재질의 그렇게 하다가 화이트보드 못 쓰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담임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이 화이트보드 시트지를 붙이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하는데 훨씬 더 이 빛반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고요. 또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남학생이지만 또 패션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패션. 근데 이 모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본인은 패션인데 다른 친구들은 환경에 관심 있는 친구들하고 묶인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공통된 활동을 어떻게 해볼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혹시 패스트 패션이 뭔지 아나요? 네. 뭐죠? 유행에 민감한 패션? 예, 유행에 민감한 패션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발맞춰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환경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 친구들의 활동을 지켜보다 보니까 이거 되게 큰 문제구나 라는 인식도 하게 됐고 이 친구들이 이런 해결 방안으로 업사이클 활용하기라든지 슬로우 패션 지향하기 또 아름다운 가게나 이런 데 옷 기부하기 그래서 직접 친구들한테 옷 기부를 독려하고 이런 캠페인 활동까지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들이 다양한 탐구 활동으로 이어지는 모습 그 다음에 역시나 이 친구들은 어디가를 들어가서 이 친구는 요번에 패션하고 환경하다 보니까 신소재 쪽에 관심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직접 신소재 학부에 관련된 모집 인원이 몇 명이고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에 맞춰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를 이렇게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의 활동을 지켜보면서요. 제가 느꼈던 부분은 진로란 과연 그러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고민해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 진로라는 거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초반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 직업에만 한정 짓지 말고 이 특정 직업조차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고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좀 찾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해결 속에서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자는 이런 목표 의식을 가지고 시작이 되면 진로와 진학이 자연스럽게 다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도 장성민 선생님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를 해요. 대체로 이제 이런 걸 뭉뚱그려서 체인지 메이커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로 하죠. 네. 그래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작은 실천. 네. 근데 그 출발점이 뭐냐면 궁금한 거예요. 불편한 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가지고 해보자고요. 진로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어렵게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뭘 해야 되냐면 내 삶에서 불편한 게 뭐지? 내가 살면서 제일 궁금한 게 뭐지? 이런 걸 찾아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다고요? 큰일 났군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선생님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이제 과정 중심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세팅을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심리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뚜렷한 목표나 어떤 궁금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은 상황에서 나는 막연하게 심리학과를 가고 싶다 내지는 화학과를 가고 싶다 자기 학과들이 나올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반대의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궁금증을 타고 들어가서 학과를 선택을 했다면 반대로 나는 이 학과에서부터 출발해보고 싶은데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역으로.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심리학을 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뽑고 싶어하는 인재상은 뭐지?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 인재상으로 3가지가 나와요.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열정적 호기심, 차가운 이성, 뜨거운 가슴. 이게 도대체 뭐야?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재상을 보면 되게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다들. 열정적인 호기심, 차가운 이성, 뜨거운 가슴. 진짜 좋은 말은 다 갖다 놓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대학이 이렇게 제시를 하냐면 그 대학에 오는 인재들은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을 테고 그 많은 종류들 가운데에서 그걸 포괄하려다 보니까 추상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심리학과에서 열정적인 호기심을 있는 학생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전제를 깐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첫 번째, 똑같아요. 방법은, 과정은 반대로 가는 거지만 방법은 똑같아요. 열정적 호기심이 뭐죠? 이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열정적 호기심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정적 호기심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거죠. 이건 앞에서 선생님들이 이야기한 거 완전 역순이긴 해요. 그러나 어떤 방향에서 진로 목표를 설정하든 여러분들의 출발점은 그게 뭐죠? 공부한 진로. 요것이면 된다라고 여기서 저 잠깐 이야기를 얘기해도 해주고 싶습니다. 되나요? 네네네. 좀 전에 지금 선생님 학생들의 그런 사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 3가지 중에 2가지는 딱 들어갈 수 있는 게 맞아요. 보이시죠? 네. 근데 저희 지금 심리학 얘기하지 않았고 그 친구들이 심리학 고민도 하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우선은 과를 배제하고서 다시 원래대로 얘기해 드리면 열정적인 호기심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렇게 한 활동도 충분히 이런 학과도 다 갈 수 있다라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장성민 쌤이 맨 앞에 처음 얘기했던 거예요. 고교학점제 진로 설계는 좀 포괄적이어도 돼요. 우리가 반드시 특정 학과 이렇게 전혀 오히려 계열적 합성, 계열에 맞는 역량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로 설계를 나는 무조건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좀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특정한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활동 계획을 짜는 것도 대단히 괜찮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서 심리학의 영역만 봐도요. 선생님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심리학의 영역만 봐도 옛날에는 심리학 이러면 다 상담 심리학. 그렇죠. 나랑 상담을 해볼까요? 뭐가 어려우세요?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상담 심리학의 영역이 엄청 크진 않아요. 요즘의 심리학의 영역의 가장 큰 영역은 뭐예요? 뇌가. 그렇죠. 뇌과학이요. 뇌인지.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모니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인공지능이 이걸 인지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이랑 맞닿아 있는 거예요. 뭐랑? 인공지능이랑요.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는 게 뇌인지 과학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학문의 영역은 점점 넓어지고 융합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정말 시간 많이 됐으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제 선생님이 지도한 학생들 봅니다. 이 학생은 잘 보시면 과학 관련 동아리를 했고요. 적정기술 관련 봉사활동을 했고, 적정기술 관련 소논문, 에너지 관련 특강, 공적개발 원조, 환경불평등. 선생님, 문과일까요? 이과일까요? 아, 그런 거 안 되죠, 요즘에. 저 당황했어요. 좋아요. 순간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래요. 이 학생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전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대단히 이과스러운 이공계열 학생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문과 학생이었어요. 근데 봐봐요. 이 학생이 1학년, 2학년 동안 과학과 관련된 거, 적정기술과 관련된 거, 에너지와 관련된 것도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이 인문계열에서 어떤 학과를 선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 보이잖아요. 학생부를 보면 진짜 답이 없어 보이긴 하잖아요. 그러나 출발점은 어떻게 되냐면 질문이에요. 과학 관련 동아리 왜 했어? 질문. 이 학생이 스스로 하지 않은 질문을 2학년 끝날 때쯤 하는 거예요. 적정기술 관련 봉사활동은 왜 했니? 에너지 기술 관련 특강은 왜 들었어? 지나간 여러분들이 활동했던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진로 설계를 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이 듣고 있다면 진로 설계를 세팅을 하고 쭉 준비해가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뒤돌려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했던 활동을 분석하는 거죠. 왜 했지? 왜 했지? 왜 했지? 이걸 하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 나고 접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많은 분야 가운데에서 내가 궁금했던 게 이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활동을 분석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 공통점이 쫙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쭉 하면 이 학생은 꿈이 진로가 딱 선명하게 나와요. 뭘 하는 학생이냐면 자원개발 전문가가 되고 싶은 학생이에요. 저 앞에 것들과 쭉 연결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싶은 일들이 쭉 나오죠. 그럼 이 학생은 어떤 학과를 가면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그 다음이에요. 그럼 이제 진로가 진학으로 연결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어떤 학과 보내면 될까요? 문과예요. 아, 그래요? 또 난감한데요, 이건. 자원개발 그렇죠. 전문가.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단순한 질문들이에요. 왜냐하면 진로든 진학이든 우리의 삶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되게 단순한 질문을 하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자원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딜까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근처에서 자원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학생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러시아 어문학과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어문학과는 러시아어 학과가 있고 러시아어 문학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과에 두 개의 전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학생은 러시아어과를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미 활동했던 것들을 분석하고 이유를 묻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 학생은 자기의 길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지 내가 진로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안 되나 봐, 나의 진로는 없나 봐, 막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밟아왔던 궤적을 한번 되짚어서 질문해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질문하니까 제가 지금 하나 딱 생각이 난 게 있어요. 번뜩 생각나는 거 중요한데.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또 학부모님도 똑같은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는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친구가 앞에 있어요. 이 친구에게 노란색을 설명해 주세요. 어렵다. 이거 은근히 초등학생들은 되게 많은 대답을 막 하거든요. 진짜? 예. 근데 오히려 고등학생 그리고 학부모님일수록 더 대답을 못 해줘요.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의 진로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어려운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회사들,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런 질문을 세계에 던져주고 이거에 답을 찾고자 하는 친구들을 모으거든요. 그럼 빨리 여러분들 댓글창에다가
시각장애인에게 노란색을 노란색을 설명해 보자. 줄 수 있는 빨리 올려보세요. 네. 진짜 궁금하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근데 이걸 해결하는 과정이 정말 맞아요. 여러분들의 되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되게 의미 있는 건데 그거? 네. 그죠? 오, 좋아요. 똑똑한데?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되긴 했으나 이제 우리 미리 받아본 질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번 읽어주실래요? 예, 고교학점제의 기대 효과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과연 효과적일까요? 정답은요? 뭐라고 해야 되죠? 고교학점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까 이제 선생님들이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별 학생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수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과목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관심 가지고 나의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과목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이 없겠죠. 질문은 궁금하니까. 학부모님이 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런가? 맞네. 자, 두 번째. 열심히 공부하지만 성과가 떨어지는 학생들은 졸업을 못할 수도 있는 건가요? 확실히 학부모입니다. 그러네요. 대답. 졸업을 못할 수도 있는 아니요.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학점을 반드시 이수하게 해서 여러분들의 졸업을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네. 이수와 미이수가 결정되지만 미이수 받은 학생들은 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과정을 학교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미이수의 경우가 없다라고 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재이수 기회를 줬는데도 이수를 못하면 유급을 해야죠.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네. 세 번째,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 수강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학점을 따기 비교적 쉬운 과목을 위주로 수강하지 않을까요? 이걸 전략이라고 해서 만약에 비교적 쉬운 과목을 선택했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지금 강의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과목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쉽다 어렵다라기보다 필요한 과목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진학이랑 연결되면 조금 더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죠? 여기 똑같은 질문이다. 그죠? 예. 점수 받기 쉬운 과목 위주로 몰리지 않을까요? 인원이 몰리면 못 듣는 거 아닌가요? 진로나 관심이 이건 다른 이야기니까 앞에 네. 두 개만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점수 받기 쉬운 과목으로 몰리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의문점은 대단히 많이 가지시긴 하세요. 그런데 포커스는 진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게 진학과 맞물리면서 개별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 있겠죠. 그 대학에서는 쉬운 과목에 대한 평가를 별로 좋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개별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는 반드시 평가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평가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는 과목의 수준을 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학과 연결되면 이제 조금 방향이 좀 더 잡히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나중에 진로나 관심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잘 들으셨으면 이게 해결이 되겠네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과목을 선택은 했는데 갑자기 이제 진로가 바뀌었다. 충분히 연결 가능하다. 왜? 다 융합적인 게 깔려 있기 때문에요.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냐면 나중에 진로와 관심이 바뀌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더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이 학생이 A라고 하는 영역, 의사라고 하는 영역이든 생명이든 영역이든 생명을 진로를 목표로 해서 1학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근데 2학년 때 컴퓨터 쪽으로 갔어요. 그렇다면 이 학생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영역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이미 한 학생이에요.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주 우수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진로나 관심이 일관되어야 된다라는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얘들은 고등학생이에요. 아직 성인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꿈을 얼마든지 성인들도 얼마나 자주 바꾸는데 그죠? 그렇죠. 그러나 진로나 관심이 바뀌면 되게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새로운 걸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긍정적이다. 다양한 경험은
주요 대학에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거든요. 역량으로 보시면 돼요. 맞아요. 역량을 키운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세 번째 번째. 질문으로 가볼까요? 진로에 대한 학점을 쌓아야 한다는데 아직 진로에 대해 결정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해 네. 보인다, 그죠? 그럼 뭐 오늘 강의를 들었으면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문제점을 좀 찾아보는 쪽에서 그리고 관심 키워드 쪽에서 계속 고민하시다 보면 충분히 이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직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진로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 학생들한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민하지 마라.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은 직업이 선생님들 때처럼 한 직업에 20, 30년 이렇게 그렇게 살지 않는다. 직업이 계속 바뀔 거야.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고등학교 때도 1년짜리 진로만 나오면 돼. 그럼 뭐 하기 위해서? 나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1년짜리 진로. 그거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진로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했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경험을 좀 많이 쌓는다는 방향으로 맞아요.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1년짜리 진로. 난 올해는 이거를 궁금하니까 난 올해는 이것만 해결할 거야. 이것도 그렇죠. 정말 괜찮은 진로 설계가 돼요. 알겠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면 됩니다. 앞서 문제와 연결시킨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진로를 바꾸는 건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좋아요? 네. 진로 선택 시 대입에 유리한 과목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입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제 어떤 대입이냐가 조금 중요하겠죠. 진학의 영역으로 가게 되니까 어떤 대입이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앞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학생이 자신의 역량을 과목으로 선택을 하는 거,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과목 수준을 따져보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궁금함을 해결해 가다 보면 점점 더 난이도 높은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리한 과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과목이어야 되고 그 역량을 드러내는 과목은 대체로 과목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아까 그 지진 활동한 친구 기억나시죠? 그쵸. 그 댐퍼를 만들려면 나름대로 미적분도 공부를 해야 되고 물리적인 개념도 되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지적 호기심을 또 채우기 위해서 그런 과목을 또 선택해 들어가야 되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질문까지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말 한번 해주실까요? 정리 멘트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다 마무리를 딱 했는데 네. 진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또 우리가 가는 이 직업이라든지 이 진로는 더불어가는 삶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계속 관심 가지시고 거기서 문제 찾고 해결하는 노력에서 여러분들의 진로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노란색 설명하기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빨리 될 댓글 것 같아요. 올려주세요. 예. 자, 선생님은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그렇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이라고 하는 이슈까지 있으면서 공부가 사실 어렵다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그래프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한 관점은 어떠냐면 내가 열심히 100만큼 노력하면 성적이 100만큼 나올 거야. 내가 200만큼 노력하면 성적이 200만큼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절대 안 돼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순간까지는 절대로 성과가 안 나와요. 그게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의 성적이나 여러분들의 성장이나 여러분들의 발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기에 오른쪽 그래프로 나와요. 일정한 기간 동안 반드시 쌓아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당장의 결과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래 당장의 결과물이 볼 수가 없으니까 난 이 1년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계해서 나의 역량을 증명하고 나의 역량을 키워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멋진 고등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과목도 선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로 역량, 진로 설계 역량도 완벽하게 증명하는 그런 멋진 고등학생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선생님들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와 진로 설계 설명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